오늘의 OOTD. 모서점 가는 거니까 좀 편하게 입어줬고, 코엑스 실내가 에어컨 때문에 혹시라도 추울까봐 전 긴팔 가디건 챙겼거든요. 그리고 그냥 편하게 다녀올 예정이에요.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게 처음이라 좀 대본을 적어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본도 보고 카메라도 보고 왔다 갔다 하면서 좀 시선이 이렇게 일정하지 않을 것 같아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도서전 후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오픈 첫날이랑 이제 주말에는 사람들이 많이 몰렸다고 하는데 저는 금요일에 연차를 쓰고 방문을 했거든요. 점심시간쯤이 사람이 뭔가 없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한 12시 좀 안 돼서 도착을 했는데 웨이팅 대기 없이 바로 입장을 할 수 있었습니다. 눈치 게임 완전 성공이었어요. 근데 이제 구경을 하다 보니까 2시 넘어가고부터는 또 사람들이 다시 재입장하면서 사람들이 다시 몰리더라고요. 사람이 되게 많아졌어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 책의 내용을 보고 구매하고 싶은 책을 고르는 거에 있어서는 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확실히 책을 구매를 하고 싶으신 분들은 도서전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좀 들더라고요. 그냥 도서전보다 서점 가서 여유 있게 내용도 좀 보고 그런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부분은 좀 아쉬웠고 이제 리미티드 에디션이나 이런 걸로 초반에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부분도 좀 아쉬움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이제 출판 문화를 체험해 볼 수 있는 테마파크라는 점에서는 되게 재밌고 즐거운 경험이긴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제가 현장에서 어떤 책을 구매했는지를 좀 소개를 드려볼게요. 저는 이렇게 총 6권의 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많이 안 산 것 같은데, 그래도, 사고 싶었던 책들도 사기도 했고, 뭐 못 산 책도 있기는 했어요. 우선 저는 굿즈는 일절 보질 않았어요. 그냥 출판사 방문을 했을 때 무료로 나눠주시는 굿즈들, 책갈피들 이런 것만 그냥 좀 받아왔고 굿즈는 아예 보지 않고 출판사 위주로 봤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출판사는 안정가옥입니다. 저는 사실 책 중에 장르물 엄청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번 안정가옥 부스 컨셉이 장르 덤프였어요. 그래서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좀 책을 마음껏 접할 수 있는 그런 컨셉의 공간이다 보니까 저도 그 공간에 딱 들어섰는데 그냥 제가 평소에 서점에서 봤으면 구매하지 않았을 법한 그런 책들을 제가 이렇게 집어서 보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좋았던 점이 그 출판사 직원분들이 공간에 이렇게 곳곳에 배치해서 책에 대해서 막 설명을 해주세요. 근데 말씀을 너무 잘하시는 거예요. 진짜 이렇게 만담꾼처럼 앞에서 이렇게 막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홀린 듯이 이제 듣다가
저도 그 책들을 막 골라서 가져오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너무 북적북적했다라는 점 일단 말씀드리고, 그리고 여기 뒤편을 보시면 어떤 문구가 제일 먼저 있냐? 너도 너 같은 새끼랑 살아봐. 그런 부분들이 이게 도서전이지라는 걸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출판사 직원분들과 소통하면서 왜 이 책을 큐레이션하게 됐는지, 어떤 줄거리인지 뭐 이런 점들을 좀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다 보니까 그 점이 제일 좋았고, 거기에 혹해서 무려 3권의 책을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요 책이에요. 테세우스 패러독스라는 책인데 이경희 작가님의 장편 소설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 안전가옥 출판사에서 들은 설명인데, 안전가옥 대표님이 이 책을 읽고 너무 재밌게 읽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이 그 이전 출판사랑 계약이 만료될 때까지 기다리셨다가 계약이 만료되자마자 안전가옥에서 데려온 작품이라고 합니다. 얼마나 재밌길래 그거를 이렇게 기다렸다가 가져오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사실 이 SF 장편소설 제가 요즘에 좀 관심이 가서 몇 권씩 읽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좀 쉽게 읽힐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집어왔어요. 일단 줄거리는 이제 사고로 죽은 재벌 회장이 사이버네틱 몸으로 되살아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거든요. 그런데 되살아난 그가 이제 마주하게 된 본인의 이제 원본인 거죠. 그래서 본인의 원본과 이제 마주하게 돼요. 그래서 몸이 바뀌어도 내가 나일까? 이런 이제 고민에서 시작되는 이야기라고 해요. 그래서 기억과 연속된 감각만 있으면 그게 정체성이라고 부를 수 있을까 하는 좀 철학적인 질문들도 많이 던지는 작품이라고 해요. 그리고 이 질문들을 좀 루즈하지 않게 속도감 있는 전개로 풀어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되게 재밌을 것 같아서 읽어보고 한번 추천을 드릴게요. 복제인간과 인간의 가치에 대한 좀 많은 질문들이 담겨 있다고 해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가져온 거는 요 빵충사육 준수상이라는 책이고, 요거는 제가 구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안전가옥 그 도서전에서만 구매를 할 수 있고 아직 공개가 되지 않은 작품이라고 해요. 그래서 사자마자 빨리 읽어봐야지 했는데 아직 읽지는 못했고요. 그 스토리가 좀 재밌어서, 그리고 또 표지가 너무 예쁘잖아요. 완전 힙하고, 그래서 그냥 홀린 듯이 이것도 구매를 한 작품이에요. 이 책은 이제 안전가옥 오리지널 제품으로 이제 올 초에 두쫑코부터 시작해서 뭐 버터떡, 왁부소금빵 이렇게 디저트가 좀 하나의 트렌드처럼 엄청 유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 소설 속에서도 화제인 디저트가 있어요. 약간 갓 구운 소금빵처럼 생긴 애벌레입니다. 그래서 이게 귀농한 청년들에게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식용벌레의 사육을 좀 장려를 합니다. 그래서 빵충,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그 빵충을 만들어내는데요. 이 농촌에서 사육한 빵충이 우연히 이제 K 디저트로 바이럴을 타게 되면서 이제 막 사업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두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에 이제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이 막 들어가면서 위기가 찾아오게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더 욕심을 내면서 더 거대한 벌레를 만들려고 하고, 그러면서 위험한 실험을 계속 거듭하고, 그러면서 발생하는 이제 내용에 대한 책인데, 약간 기생충 같기도 하고, 영화 괴물 같기도 하고, 좀 되게 재밌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구매를 해왔습니다. 약간 블랙 코미디로 시작을 했다가, 이제 뒷부분 가서는 또 이렇게 예상할 수 없는 흐름의 이야기로 전개가 된다고 해요. 기대가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 안전가옥에서 구매한 책은 이 혐오도 복제가 되나요?라는 책입니다. 윤혜성 작가님의 첫 소설책이고, 윤혜성 작가님은 그 드라마로 엄청 유명한 서울 대기업 김부장 이야기? 제가 제목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드라마를 쓰신 분이라고 해요. 그래서 그분의 이제 첫 소설집인데, 줄거리는 이제 죽은 아내의 이름으로 주인공인 수환에게 의문의 택배 박스가 도착을 해요. 근데 그 택배 박스를 열어봤는데 본인과 똑같이 생긴 그 나체의 복제 인간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아내가 이제 그 택배 박스를 보내면서 온 메시지가 너도 너 같은 새끼랑 살아봐 라는 좀 강렬한 메시지를 줍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아내는 왜 이 메시지를 남기고 죽은 걸까?
그리고 복제인간을 마주한 수완의 삶은 앞으로 어떻게 풀려나갈 것인가 등을 좀 관전 포인트로 두고 읽을 수 있는 심리 스릴러 책입니다. 그러니까 나보다 나은 내가 눈앞에 나타나면 내 삶은 어떻게 되는 걸까? 라는 좀 상상에서 출발을 하게 되는 것 같은데 이것도 되게 얇고 해서 출퇴근하면서 쉽게 읽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문학동네에서 2권의 책을 구매를 해왔는데요. 이렇게 구병무 작가님의 절창 그리고 김혜란 작가님의 안녕이라 그랬어 2 소설책을 구매를 했습니다. 요거는 문학동네 리미티드 에디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모양이 너무 예쁘죠? 집 모양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너무 또 소장했을 때 예쁜 책이라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절창부터 설명을 드리면 사실 저는 원래 위즈덤 하우스에서 구병모 작가님의 파과 리미티드 에디션을 구매를 하고 싶었어요. 근데 이미 품절이더라고요. 갔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저는 구병모 작가님 책을 아가미밖에 안 읽어봤는데 절창이랑 파과도 재밌다고 해서 2개 책을 사와야겠다 싶었고 파과는 못 샀으니까 문학동네에서 이것만 구매를 해왔습니다. 줄거리는 이거는 많은 분들이 읽으셨을 것 같긴 해서 줄거리를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상처를 만지면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낼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여자아이가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란 그 아이가 사업가인 문호원을 만나면서 처음으로 보호받는 삶, 다정함이라는 감정을 경험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문호원의 그 진짜 속내가 드러나면서 관계가 점점 이렇게 뒤바뀌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특이한 건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화자가 이 아이, 주인공 아이의 개인 독서 교사라는 점인데요. 이 교사 역시 과거에 문호원에게 상처를 받은 인물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관찰자이면서도 당사자로서 이제 그 사건들의 진실에 점점 다가가게 됩니다. 이 제목 절창이 배인 상처라는 뜻인데 그 뜻을 뜻하는 동시에 서로를 이해한다는 게 결국 오독일 수밖에 없다라는 어떤 관계의 상처를 함께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김혜란 작가님 바깥은 여름 재밌게 읽었고 그 이후에 이제 나온 단편 7편이 실린 소설집입니다. 그래서 이 표제작인 안녕이라 그랬어는 대학을 휴학하고 부모님 식당을 돕는 어떤 청년이 옛 연인 희수와의 마지막 대화를 곱씹으면서 시작되는 이야기예요. 헤어질 때 건넨 안녕이라는 말이 사실은 잘 지내가 아니라 다시는 보지 말자였다는 걸 깨닫는 순간을 좀 섬세하게 묘사를 해낸 그런 작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소설집 전체가 주제가 돈과 이웃, 그리고 누군가의 공간에 들어섰을 때 벌어지는 일들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모양도 집인가?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그냥 시간 날 때 쓱쓱 읽힐 것 같아서 구매를 해봤습니다. 다음은 마음산책에서 구매한 정세랑 작가님의 신작 당신의 독자가 될게요 라는 작품입니다. 사실 정세랑 작가님 신작이 나온다고 해서 당연히 소설집일 줄 알았는데 에세이더라고요. 혼란을 끌어안는 쓰기에 대하여 라는 부제를 가지고 있고요. 읽고 쓰는 법에 대한 정세랑 작가님만의 통찰력 그리고 그녀가 겪은 것들을 좀 정리해서 녹여낸 글인 것 같아요. 뒷부분을 이렇게 보면 읽고 쓰며 나아가는 사람들은 결국 만나게 되니까 이 문장이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읽고 쓰는 것의 가치를 좀 최근에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 저에게 또 하나의 좀 깨달음을 줄 수 있는 책일 것 같아서 그냥 고민 없이 바로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 요거를 구매를 하고 있는데 이 출판사에서 정세랑 작가님이 깜짝 사인회를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저도 너무 사인을 받고 싶어서 그냥 이렇게 줄을 섰는데 이게 이미 대기표가 다 마감이어서 저는 사인은 못 받고 멀리서 구경만 했습니다. 너무 멋있었어요. 여기까지 이렇게 총 6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 저는 이렇게 도서관 다녀오고 또 책을 읽으면서 왜 우리는 책을 읽어야 될까? 책을 왜 읽고 싶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봤습니다. 사실 사람마다 책을 읽는 이유는 되게 다양하잖아요. 그래서 오는 도파민 때문일 수도 있고, 지적 허영심 때문일 수도 있고, 다른 사람들과 더 잘 대화를 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고, 문학적 깊이를 더 갖추기 위해서일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때 책을 읽는 이유는 더 잘 선택하기 위해서, 더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인 것 같아요. 책을 많이 읽으면 저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이렇게 좋은 콘텐츠는 우리가 영상으로도 볼 수 있지만 책을 통해서 읽었을 때 우리는 사유라는 걸 하게 돼요. 눈으로 이렇게 글자를 따라가다 보면 소설 속 주인공들에게 감정이입을 하고 머릿속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 인물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이런 환경에서 그런 감정을 느끼는지 등을 제 속도대로 따라가면서 저의 경험에 빗대어서 사유를 해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게 책을 읽어나가다 보면 또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느낀 것들을 마음속에 축적을 해나가다 보면 삶을 보는 통찰력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 통찰력이 바탕이 돼서 내가 선택의 순간이 왔을 때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안목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책을 읽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읽는 걸 좋아합니다.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사실 삶이 매 순간 선택의 연속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좋은 선택을 한다는 건 그냥 삶을 잘 살아간다는 뜻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제가 최근에 영화 디태치먼트를 봤는데 거기서 제가 이 대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또 역시 우리가 스스로의 정신세계를 보호하면서 외부의 영향으로부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읽기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면의 자아가 단단한 사람이 성숙하고 어려움을 잘 극복해낸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 단단하고 성숙한 자아를 만들어내는데 책만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읽고 쓰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면 이게 돈 드는 것도 아닌데 안 할 이유가 있을까요? 저도 사실 어릴 때 책을 많이 읽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학교에서 주어진 공부하느라 바빴고 방학 때나 돼야 겨우 세계문학 전집 읽는 정도였으니까요. 그래서 좀 아쉽기도 해요. 어릴 때 책을 더 많이 읽었으면 더 빨리 좋은 선택들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고요. 근데 저는 최근에라도 많이 읽고 그거에 대한 제 생각들을 기록으로 남기면서 제 삶이 조금씩이라도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더 좋은 책을 읽고 또 그들의 기록을 남기고 이로 인해서 또 좋은 작가들이 좋은 책을 내주시고 이런 선순환이 반복됐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다 보면 뭔가 점점 더 나은 사회가 되어 가지 않을까 하는 그냥 작은 개인적인 바람을 말씀드려 봅니다. 아무튼 여기까지 재미없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도 또 뭔가 제가 느낀 것들을 공유드릴 수 있는 주제가 있다고 하면 같이 들고 와 볼게요. 감사합니다. 안녕.